안녕하십니까. 수산 인더스트리를 발표하게 된 리서치 1팀 최우진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발전설비 정비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설비 정비란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 및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설비 고장을 방지하고 설비 이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정비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시운전 정비 그리고 계측 제어 설비 정비 등이 있습니다. 발전설비 정비업은 그 특성상 발전소 수요 및 전력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는 전기차의 확대, AI의 부흥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요와 반도체 생산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의 건설과 노후 발전소의 운영 정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해당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전 설비 정비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에 따른 과점 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정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정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 적격업체 자격을 등록해야 하고 화력발전 정비의 경우에는 발전 5사의 정비 적격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품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시공 경험과 같은 기술력, 기술 이력, 재정 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기술 이력 확보 및 관리입니다. 초기 진입자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는 데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입찰을 받는 데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 인력의 경우 각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3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인력을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설비 정비시장 내 민간 정비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먼저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경우 민간 정비업체 시장 점유율이 2014년 38.7%에서 2017년 53.7%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발전설비 경쟁도입 1단계 도입을 통한 경쟁 입찰로 기존 한정 KPS의 물량이 민간 정비업체에 지속적으로 넘어간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발전설비 경쟁 도입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2단계 도입 시 한정 KPS의 시장 점유율이 35%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태양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표율되면서 발전설비 경쟁 도입 2단계 역시 유예됨에 따라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의 경우 한정 KPS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민간 정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해당 시장은 주 발전 설비는 한정 KPS가, 보조 발전 설비는 민간 정비업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발전 설비 정비업 외에도 자회사 수산 ENS를 통해 MMIS의 안전등급 제어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MMIS, 즉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란 원전의 운전 상태를 감시 및 제어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원전의 핵심 설비입니다. MMIS에는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과 안전등급 제어 기기, 즉 PLC가 필요합니다. PLC는 사고 발생 시 사고 영향 완화를 위해 각종 안전 설비들을 가동시키는 장치인데 자회사 수산 EN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전등급 제어 기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제품은 최근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와 세울 3, 4호기에 사용되어 그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동사의 매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안정적인 원자력 및 화력발전 정비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와 2014년 약 676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3,247억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급격한 매출 상승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는 2015년 12월 포뉴텍 즉 현재의 수산 ENS의 인수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과 ROE 역시 10 이상을 웃도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원자력 발전 정비, 화력 발전 정비, 신재생 발전 정비, 해외 사업, PLC 등의 기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원자력 매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고 화력 정비가 그 다음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정비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정비 주기가 있는데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력 매출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매출이 약 792억 원에서 2023년 약 1202억 원으로 당사 매출의 37%까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 주기에 따른 매출 손실을 화력 발전 매출 증가를 통해 보존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원자력 화력 발전 정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에서 동사는 1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업체의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 점유율이 30%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동사는 민간 정비업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의 화력 발전 정비 시장 점유율은 약 7%입니다. 화력 발전 정비 시장의 점유율은 경쟁 도입 2단계의 지연으로 기존 계약 물량이 수주 계약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 현황 및 수주 잔고입니다. 동사는 민간 정비업체 최초로 원자력 발전 경상 정비 업무에 참여하였고 터빈 단독 분해 정비 및 가동 원전 원자로 점검 정비 경험 등 민간업체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수체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는 등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 분야에 있어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 정비에서도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업과 같은 LNG 발전소에 대한 정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와 양수 등 신재생 발전 설비 정비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는 다양한 발전 설비 정비 수주를 따오고 있으며 수주 잔고 역시 2022년 4분기 약 1,488억 원에서 23년 4분기 3,027억 원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동사는 사내 일회성 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고 높은 유동 비율과 낮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발전 정비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입니다.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의 경우 올해 2024년 원자력 계획 예방 정비 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2024년에 진행될 계획 예방 정비는 신규가 19기, 전년부터 진행 중인 계획 예방 정비가 3기로 총 22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5개년간 가장 많은 개수로 신규 계획 예방 정비 물량 수주를 통한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올해 2월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품질 검사 용역 계약 체결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용역에 대한 수주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 분야에 대한 레퍼런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정비 수주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시공 경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 설비 정비 시장 점유율 상승 여력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통한 매출 및 이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화력 발전 정비 시장입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화력 발전 정비 시장의 경우 경쟁 도입 2단계의 유예로 경쟁 입찰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발전오사 현 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사장 선임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경쟁 도입 2단계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발전 설비 정비 시장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찰 참여 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동사의 기술직 노동자 수와 근속 연수는 민간 정비업체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기술 인력 확보 역시 발전 설비 정비 수주를 얻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경쟁 입찰 도입 시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화력 발전 정비 점유율 역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해외 발전 정비 시장 진출이 있습니다. 동사는 2022년 나이지리아 에핀 발전소 운전 정비 사업과 2023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해외 발전 설비 정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소 설비 정비 수주를 노리고 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내 발전 정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유력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수주를 통한 동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PAC 수주에 대한 기대입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운데
해당 계획에 최소 2기에서 많게는 4기의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 수산 ENS는 원전 핵심 설비인 MMIS에 들어가는 PLC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로 향후 국내에 추가로 원전이 건설된다면 당사 PLC 제품이 해당 원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해당 원전에도 당사의 PLC 제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PLC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석탄 발전 설비 용량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은 2023년 40.2GW에서 2036년 27.1GW로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화력발전 정비 매출 비중은 37%이고 해당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석탄발전소 정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매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합계는 LNG 발전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는 가동 중단한 화력발전소 등 기존 발전 개통 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신전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LNG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한 정비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늘어나는 LNG 발전소에 대한 정비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발전 설비 경쟁 도입 2, 3단계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시 민간 정비 업체에 들어오는 한전 KPS의 정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 우려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화력발전 경상정비 입찰 재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설비 경쟁 도입 2, 3단계 도입을 통해 한전 KPS의 화력정비 점유율이 최소 35%에서 그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경쟁 도입 2단계가 표류되면서 경쟁 입찰 도입이 지연되고 입찰되지 못한 물량은 현재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경쟁 도입 2단계 도입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경쟁 입찰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동사의 화력정비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선 이후 모멘텀 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총선 이후 제11차 전력수급 기부계획이 발표되고 4월 말에 발전 5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각 사별 신규 사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발전 5사 신규 사장 취임 후 경쟁 도입 2단계 도입 지연의 원인이었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경쟁 도입 2단계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입찰이 화력정비 시장에 다시금 도입되어 당사의 화력발전 정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 리스크로는 동사 승계 작업에 따른 주가 억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동사 2세 장남 정보윤씨와 정은하씨 등 자녀들이 장매 매수를 통한 지분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장남 정보윤씨가 수산중공업 대표이사에 취임되는 등 승계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계 작업이 진행될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속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절감하기 위해 주가를 억제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분기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발전 형식별 예상 발전 선비 용량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의 경우 원자력 발전 정비와 화력 발전 정비의 수점을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당사의 점유율을 기초해 원자력, 화력, 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를 산출하였고 두 번째로 각 부문별 예상 시장 규모에 당사의 예상 점유율을 곱해 각 부문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원자력, 화력 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 산출 과정입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 정비 부문입니다. 2021년 기준 당사의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 점유율은 15.2%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세로 보았을 때 2023년에도 해당 시장 점유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당사의 2023년 원자력 발전 정비 매출에 당사의 예상 시장 점유율인 15%를 나누어 2023년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를 산출하였습니다.
해당 계산 결과에 따르 2023년 원자력 발전정비 시장 예상 규모는 약 9,403억 원이었으며 2023년 1메가와트당 원자력 발전정비 예상 단가는 약 381만 원이었습니다. 화력발전정비 부문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당사 화력발전정비 시장 점유율은 7%였는데 화력발전 정비 시장의 경우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 점유율 변화는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2023년 화력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는 약 1조 7,177억 원이었고 2023년 1메가와트당 화력발전 정비 예상 단가는 약 207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메가와트당 발전정비 예상 단가를 활용해 2024년 각 부문별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당사의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정비 시장의 2024년 1메가와트당 예상 단가의 경우 23년 원자력 예상 단가의 물가 상승률 3%와 과거 원자력 정비 사이클이 도왔을 당시 매출 상승률 16%를 더한 19%를 곱하여 약 454만 원이 산출되었고 이를 2024년 예상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과 곱해 2024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 예상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 1조 2,46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당사의 원자력 발전 정비 부문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 점유율의 경우 현재 시장 점유율 15%에 원전 품질 검사 용역 수주와 같은 원전 정비 분야 확대에 따른 멀티플 1%를 추가하여 16%의 2024년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에 곱해 주었습니다. 해당 계산 결과에 따르 2024년 원자력 발전 정비 부문 예상 매출액은 약 1,994억 원입니다. 2025년의 경우 올해 원자력 발전 정비 사이클에 따른 역기전 현상으로 원자력 발전 정비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1메가와트당 원자력 발전 정비 예상 단가의 경우 물가 상승률 3%에 과거 원자력 발전 정비 사이클 이후 매출 하락률 평균인 13%를 감한 뒤 2024년 원자력 예상 단가와 곱해주었고 약 409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를 2025년 예상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과 곱한 결과 2025년 원자력 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는 약 1조 1,786억 원입니다. 2025년 당사의 원자력 발전 정비 부문 예상 시장 점유율은 작년과 동일한 16%로 가정하였고 2025년 원자력 발전 정비 부문 예상 매출액은 약 1,88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화력발전 정비 부문입니다. 2024년 1메가와트당 화력발전 정비 예상 단가는 23년 화력발전 정비 예상 단가의 물가 상승률 3%를 곱해 계산하였고 약 213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를 2024년 예상 화력발전 소유 용량과 곱하여 2024년 화력발전 정비 시장 예상 규모를 산출하였고 약 1조 8,46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의 경우 발전정비 경쟁도입 2단계 도입을 예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판단되어 시장 점유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화력발전정비 예상 매출액은 약 1,293억 원입니다. 2025년 1메가와트당 화력발전정비 예상 단가와 시장 예상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5년 1메가와트당 화력발전정비 예상 단가는 약 219만 원, 예상 시장 규모는 약 1조 8,835억 원입니다. 2025년은 발전정비 경쟁도입 2단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경쟁 입찰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당사 시장 점유율 7%에 경쟁 입찰 도입을 통한 점유율 확대 멀티플 2%를 더하여 2025년 당사의 예상 시장 점유율은 9%로 가정하여 25년 화력발전정비 부문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화력발전정비 예상 매출액은 약 1,695억 원입니다. 신재생과 기타 부문 24년, 25년 예상 매출액의 경우 최근 3개년 매출 YOY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신재생 발전정비 부문 24년 예상 매출액은 약 315억 원, 25년 예상 매출액은 약 31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부문 24년 예상 매출액은 약 344억 원, 25년 예상 매출액은 약 368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예상 매출액을 모두 합한 2024년 동사 예상 매출액은 약 3,945억 원, 25년 예상 매출액은 약 4,267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 원가는 최근 3개년 매출 원가율 평균을 적용하였고 판관비 역시 최근 3개년 판관비율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652억 원입니다. 영업외 손익 역시 최근 3개년 영업외 손익 평균을 적용하였고 법인세의 경우 과세 표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약 566억 원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 원가 및 판관비 역시 전년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705억 원, 영업외 손익과 법인세도 전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약 608억 원입니다. 2024년 예상 EPS는 3,960원, 2025년 예상 EPS는 4,253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타겟퍼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과 총선 이후 모멘텀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현퍼에 플러스 0.2를 부여한 7.6배로 산정하였고 2025년 타겟퍼는 경쟁 입찰 제도를 통한 매출 상승 동력 확보 기대를 반영해 작년 대비 플러스 0.4를 부여한 8배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예상 주가는 31,100원, 2025년 예상 주가는 34,030원이 산출되었고 2024년 상승 영역 27%, 25년 상승 영역 43.59%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